신의 한 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 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 수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무한폐렴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너무너무 심각해지고 있네요. 사망자가 막 늘어나고 있는데 정부가 제대로 대응을 하고 있는 건지 이것도 의심스럽습니다. 우한폐렴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우한폐렴이 정말 걷잡을 수 없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발생 예상 지역까지 포함을 하면 5대양 6대주, 이 지구촌 어디도 이 우한폐렴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게다가 이 우한폐렴이 무서운 것이 바로 치료 백신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사스와 메르스와는 다르게 무증상 잠복기에도 주변인들에게 이 우한폐렴이 전염될 수 있다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전 세계인들이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사망자와 확진자 수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가 4일 0시 기준으로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사망자가 무려 425명, 확진자는 드디어 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게다가 이 전파 지수 역시 1인당 2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이 우한폐렴이 전파가 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난 마당에 정말 전 지구적인 재앙으로 번질 기세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전일인 3일 하루 동안에만 사망자는 무려 64명이 증가를 했고 확진자는 3,235명이 증가했다고 공식 발표를 했는데요. 현재 밝혀진 감염자와의 밀접 접촉자만 무려 22만 1,015명이며 드러나지 않은 접촉자는 추산할 수가 없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저 수치도 매우 축소되어 발표됐을 가능성을 우리가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중국 당국 같은 경우는 모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엄격한 통제사회이고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언론을 통제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홍콩 의료진들은 중국 본토에서만 7만 5천 명 이상의 우한폐렴 감염자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고 영국에서는 이미 일주일 전에 아마도 현재는 10만 명 정도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으니까 이 같은 확산 추세로 봤을 때는 무려 100만 명 이상의 우한폐렴 확진자가 중국 내에 있을 가능성을 우리가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한편 국내에서는 오늘 또 한 명 추가로 발병이 됐습니다. 태국 여행을 다녀온 여성 한 명이 추가로 발병을 해서 현재 15명의 우한폐렴 확진자가 발생한 상황이고 이 중 3명이 중국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우한폐렴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한시적으로나마 전체 중국인에 대한 출입을 금지해야 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문재인 정권, 지금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방역에만 신경을 써도 모자랄 판에 방역 외적인 요소를 지나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즉 지나친 중국 눈치 보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 국민들과 전문가들의 일관된 지적인데요. 문재인 정권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중국 전역을 위험지역으로 선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국 눈치를 보기 위해서 후베이성 지역만 위험지역으로 선포했고 후베이성 출신의 중국인들과 외국인들의 입국만 막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알려졌다시피 우한폐렴 같은 경우는 후베이성 이외 지역에도 40%의 환자들이 존재하고 있고 끊임없이 전염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중국 당국 같은 경우는 어떤 조치까지 취했느냐? 우한시 인근에 횡강시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횡강시에서도 우한폐렴의 전파를 막기 위해서 한 가정당 한 명만 이틀에 한 번 외출을 시킨다고 합니다. 법으로 정해놨다는 거예요. 한 가정에서 이틀에 한 번 한 명만 외출을 허가해 주는 거예요. 이틀에 한 번 나가서 생필품 구매하라는 거죠. 그만큼 중국 내에서는 이 우한폐렴 확산을 막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23일에는 우한시 전체의 도로가 봉쇄가 된 바가 있죠. 그만큼 우한폐렴의 위험성에 대해서 발생지인 중국에서조차
확산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 문재인 정권은 두 손 두 발 다 내놓고 있다는 겁니다. 큰일이네 진짜. 결국 우리 국민들도 이 우한폐렴 같은 경우가 치사율이 무려 5%에 달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확진자가 16명이 나왔습니다. 추가로 4명이 더 나오게 될 경우에는 확률적으로 대한민국에서도 우한폐렴 사망자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확률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400여 명이 발생한 사망자들은 필리핀에서 발생한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중국 본토에서 사망자가 발생을 했지만 이와 같은 전파 추세라면 이와 같은 대한민국의 허술한 방역체계, 검역체계가 이어진다면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우한폐렴 사망자가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를 전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런데 말입니다. 예. 이 문재인 정권 하는 꼴을 보니까 역시나 문재인스럽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잘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자신들이 잘못해놓고 그 책임은 남에게 떠넘기는 것이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의 특기의 특기 중에 특기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친문 진영이 국무총리인 정세균이 우한폐렴 대처에 대한 책임을 잘못했다. 정세균에게 그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 있습니다. 이 정세균은 국무총리 취임 후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았지만 우한폐렴 사태를 맞이하여 친문 진영의 희생양 신세로 전락을 하게 된 것인데요. 이게 다 문재인의 무능을 숨기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하. 문재인의 무능을 숨기기 위해 우한폐렴 대처에 대한 책임을 정세균에게 덮어씌우는 겁니다. 이 친문 네티즌들이 정세균을 겨냥해서 어떤 소리를 하고 다니냐? 우한폐렴 책임론을 제기하면서 우리가 문자를 많이 보내 소처럼 일을 시키자. 일도 안 하는데 정세균 총리 월급을 문재인이죠. 문재인에게 넘겨라라는 터무니없는 주장까지 하고 나섰습니다. 참 그런 게 정세균 씨는 세균이잖아. 저 세균 보고 어떻게 세균을 잡으라 네. 그래. 바이러스잖아 이거. 세균은 바이러스와는 다른 거야.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예. 아우, 기침이 나오네. 우한폐렴 보도를 하는데. 자, 어찌됐든 간에 일 안 하는 사람이라고 따지면 대한민국에 문재인 따라갈 만한 놈 있겠습니까? 아무튼 이 정세균 월급까지 문재인에게 넘기라고 주장하고 있는 친문 성향 네티즌들 정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이 정세균이의 전화번호까지 공개를 했다고 합니다. 정세균의 전화번호를 공개하고 전화와 문자 폭탄 보내기 운동도 독려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당 내부에서는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거 보니까 친문 진영에서 정세균이가 차기 대선 주자로 부상하는 것을 막기 위해 견제에 나선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실제 문재인의 팬카페에서는 정세균의 일정이 매일 공유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친문 네티즌들은 이 정세균에 대해서 우한폐렴 대처에 대한 책임을 덮어 씌우는 주장을 쏟아내고 있고 이참에 차기 대권 주자 반열에서도 정세균이를 제거하겠다는 속셈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친문 네티즌들 정세균을 향해 다음과 같은 비난과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비상사태에 총리 의전놀이만 하고 있다. 행방이 묘연하다. 이거 사실은 문재인이 들어야 될 말 아닙니까? 문재인이 들어야 될 말을 정세균에게 왜 늘어놓고 있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이들은 정세균이 지난 1월 31일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발표한 것도 문제를 삼았는데요. 단시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든지 국가정보원의 정체성 문제라든지 자치경찰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국정 관련된 사항들을 발표한 바가 있는데 이 친문 네티즌들은 이 정세균을 향해서 총리라는 작자가 자기 정치만 하고 있다. 우한폐렴 문제가 잠잠해지면 사퇴운동이라도 벌여야 할 판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는데 이 권력기관 개혁 방안 같은 경우 문재인과 정세균이 회동한 이후에 사실상 청와대의 지시로 총리인 정세균이 발표한 겁니다. 이러한 친문 진영의 공격은 정세균이 총리 취임 후 비서실 인사를 정치인 출신으로 배치하면서 본격화되었는데요. 비서실장에 정세균은 현역 민주당 비례의원인 김성수를 내정했고 그 외 3군데 실장도 모두 정치권 인사로 지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당내에서는 정세균이 대선 플랜을 가동했다는 평가가 나왔고 친문 진영에서는 정세균이가 이낙연이처럼 대선 주자로 체급을 올리려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특히 정세균이 최근 사면 복권된 이광재를 만나지 않았겠습니까? 네. 이 이광재를 만난 거에 대해서도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친문 진영에서는 다음과 같은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는데요. 이광재는 친노무현, 친노는 맞지만 친문은 아니다. 선긋기에 나선 겁니다. 그리고 이광재의 공동선대위원장 임명에 있어서 정세균이 관여했을 것이다 라고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실제로 정세균은 지난달 서울 모처에서 이광재를 만나서 이번 총선 출마를 권유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총선 출마를 권유하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내 지역구를 물려줘도 아깝지 않다. 자기 새끼란 얘기죠. 그런데 정세균이의 지역구가 종로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지금 종로에 출마한 거는 이낙연이죠. 이낙연. 그러면 이낙연에게 지역구를 물려주는 거는 내심 아깝다라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경쟁자니까. 그렇죠. 경쟁자로 본 거죠. 정세균도 본격적으로 대선 플랜을 가동을 했다라는 것이 매우 현실적인 관측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친문진영의 정세균 공격은 과거 문재인과 정세균의 악연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세균은 문재인과 이미 2012년 대선을 앞두고 한번 맞붙었었습니다. 당내 경선 후보로 맞붙어서 경선 룰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은 바가 있고, 또한 2015년에는 당시 문재인이가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로 있던 시절인데 이 문재인을 향해 정세균이 다음과 같이 공개 비판을 했습니다. 당대표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갈등과 분열을 극복해야지 상대를 제압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며 문재인이 정치력이 없음을 공개 비판하고 나섰고, 이어서 총선이 목전인데 대표가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살신성인의 자세로 대결단을 해줄 것을 호소한다며 퇴진을 주장한 적도 있습니다. 한편 이 문재인이가 가관입니다. 어제 정세균을 만나서 어떤 말을 짓거렸느냐. 우한폐렴이 지역사회에서 발생하고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다며 총리를 중심으로 내각이 힘을 모아 추가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아니 저 사람 정말 머릿속에 지우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메르스 사태 당시에 문재인이 뭐라 그랬습니까? 대통령이 컨트롤 타워라고 말을 했던 것이 바로 이 문재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우한폐렴이 정말 걷잡을 수 없이 확산이 되고 우리 국민들의 불안이 커져가니까 우한폐렴 대처 책임을 총리인 정세균에게 노골적으로 떠넘기는 겁니다. 이에 정세균이 나름대로 용꿈을 꾸고 있는데 이 문재인의 계략에 넘어가서 일방적으로 당하고만 있을지, 아니면 과거처럼 문재인을 향한 직격탄을 날리며 반격에 나설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야, 이게 뭐 총리가 되니까 말이죠. 또 그 책임도 막중하겠지만 또 이제 대권 잠룡 이런 이름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또 안에서 내부 분탕 싸움이 민주당도 심하군요. 지금 상황이. 이 지금 이번 우한폐렴 때문에 나라가 지금 혼란스러운데 말이죠. 가관이죠, 네. 가관. 네. 그죠? 아, 정말 가관입니다. 네. 지금 나라가 망해가고 있고, 경쟁력은 추락하고 있고, 국민들의 삶은 피폐해지고 있고, 게다가 가장 중요한 거, 어찌 보면 진짜 우리가 목숨보다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긍심과 자부심, 그 자신감, 그걸 추락시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자기는 지금 대권 놀이하고 있다? 이거 지금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그러니까요. 일이나 제대로 처리를 하고 하던지 차라리. 아, 그러면은 누가 대권 주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국민의 지지를 받고 환호를 받을 텐데 자기네 할 일을 안 하면서 지금 서로가 누가 다음 대통령 돼서 멋부릴 건지 그 생각만 하고 있다는 거, 이 사실 자체만으로도 그때 글쎄요, 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들이 마구마구 생각이 납니다.